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IMF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게 전 세계 글로벌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위기는 금융위기가 공황으로 발전한 사례라면 이번에는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한 경제 위기가 오는 것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지난 30년간의 나스닥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 달에 4번 이상의 마이너스 3%의 낙폭이 있을 경우 공황의 확정으로 본다면서 그에 따른 개인 자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의 말대로라면 3월 들어 4번의 마이너스 3%의 낙폭이 있었으니 이미 공황이 시작되었고 주식은 불황이 끝날 때까지 떨어질 것이며 부동산도 최대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러시아와 사우디의 석유 패권 경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석유 감산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러시아는 석유 감산 시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만 이득을 본다는 해석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세계 석유 생산은 대부분 국유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어 석유 수출국이고 오펙과 일부 국가들의 협의를 통해 원유 생산량을 조절하여 석유의 공급가를 조절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반대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오히려 석유를 증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석유 증산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미국 세일가스 업체들은 생산 원가가 60달러 선이기 때문에 도산할 것이고 미국의 심각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때문에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탈리아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유로존에서는 3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높은 부채로 이미 재정위기의 상태에 코로나 여파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란은 IMF에 50억 달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 속에 미국은 유럽 동맹국과 협의 없이 30일간 유럽발 입국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어도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51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전노선을 중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산중공업은 휴업과 루마니아 공장을 철수하였으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LCC 항공사는 휴직 및 임원 급여 삭감과 일부 임금 체불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롯데나 물류업체들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힘든 상황이 이제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위기를 극복했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계약직이나 수습기자도 구조조정으로 자리가 위태롭지 않은지 걱정됩니다. 저도 아직 수습기자입니다. DDBS 도라임이었습니다.